수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양정석이라고 합니다. 예, 수원대학교에서 학술 연구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허행이고요. 풍납토성의 옛날 지형을 좀 이렇게 복원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서울 풍납통 토성 디지털 복원 사업에서 주거지에 대한 복원을 담당한 강아리라고 합니다. 풍납토성 안에 있는 건물지들을 복원하는 걸 담당하게 된 이승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재 발굴을 하는 가디언 문화유산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96호 창고 그리고 대진 동산연립의 우물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풍납통 토성은 지금 10여 년 전에 한번 복원 영상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발굴 조사가 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결과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수준의 새로운 풍납통 토성에 대한 복원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풍납토성이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울충년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부분이 사라졌어요. 특히 이제 서성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라졌는데 고고학에서의 고지형 분석이라는 이런 기법들이 도입이 되면서 풍납토성과 관련된 흔적들을 조금씩 찾아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성벽이라든가 풍납토성 내부, 외부의 어떤 지형들을 전반적으로 좀 복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 풍납토성 고지형 복원의 큰 의의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지를 이제 조사한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거지의 터만 확인이 되고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만 확인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거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선행한 작업이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던 단서들을 좀 조합해 보자. 그런 단서들을 조합해 보면 이제 주거지의 상부 구조를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화재 주거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의 주거지라 하면 그 안에 기둥이나 벽체, 지붕의 요소들이 이제 탄화된 상태의 목재로 형상화되어서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냥 단순한 상상으로만의 지붕 구조가 아니라 기둥의 위치라던가 기둥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상부의 지붕이나 벽체가 이렇게 섰을 거다라는 것들을 추측하는 작업을 한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된 것은 이 시기 때에 이제 수열로 팠던 움집에서 점차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오게 되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유구들을 대상으로 복원을 하게 됐고, 이전에 장방형 주거지들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요, 첫 번째는 출입구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면이 긴 장방형이 이렇게 90도 정도 직각으로 돌아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기둥을 적게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 아니라 육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철자형이나 뭔가 다각형의 평면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경당지구 196호 수열이라고 하는 이 창고인데요. 이 창고는 특징적으로 안에 기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동선이 이동하기 편하고 그리고 안에 물건을 적재하기가 훨씬 유리한 구조이죠. 여기에서는 116점의 항아리가 발견됐어요. 주로 음식물을 저장하던 항아리인데 그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유약이 발려진 시유도기도 33점이 나왔고요. 이렇게 항아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주로 액체 음식물들을 주로 저장했던 걸로 추정돼요. 196호 수열의 문은 북쪽에 나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44호 건물과 축선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식물들은 주로 44호 건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방형의 주실 그리고 전면의 출입구 이렇게 결합돼서 나온 건물지입니다. 다른 건물지들에 비해서 그 주변이 그 구로 둘러싸여져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수수로 덮여진 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지의 바닥면은
원형 기둥 하나, 그리고 반원형 기둥 2개가 이렇게 3개의 기둥이 특이하게 세트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벽면을 따라서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풍납성 내부의 모습하고 외부의 모습을 좀 복원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내부 같은 경우는 크게 3개의 단차 지형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완만하게 높아지는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남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연못지라고 추정되는 큰 구덩이 흔적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차를 지면서 올라가면서 북쪽 지역에서는 궁전지로 추정되는 약간 높은 미고지 지형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는 그 훼손되었던 서성벽의 일부를 거의 좀 복원해 볼 수 있었고요.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의 동성벽하고 서성벽이 동일한 크기를 갖는, 형태를 갖는 모습으로 대칭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복원이라는 부분이 사실 형체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그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구에서 미처 이제 채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미완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좀 복원하면서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고고학 조사에서 이제 명확하게 전체적인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유구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고증되고 연구되는 작업들이 조금 추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복원해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그 디지털 복원을 하면서 건축적인 구조라든지 세세한 부분까지 이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유구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물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속조 우물이면서 어정인 206구 우물이라든지 또는 197번지 일대의 창고군과의 비교, 복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유구만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젝트를 향후에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대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풍납토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풍납등 토성에서 조사된 유구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이해됐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복원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는 왕성 내부 공간의 구획과 관련된 궁궐 배치 구조에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성 백제 왕성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제 공간인 풍납동 토성 내부와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와 함께 정비 과정에서 디지털 복원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도 함께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의 통합이 풍납동 토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